다크 소울. 근데 이렇게 대상이 또 바뀌어버리면 올라가는 게 또 달라지니까. 에이펙스 레전드, 프렌즈 마블. 건전보다는 나는 블랙옵스 4가 더 재밌었어. 건전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퀘이크 챔피언십, 앙비액이 더 재밌었고요. 페이데이 2. 그래, 레지던트 이블 재밌게 했어. 요거는 이제 그 VR에서 여러 가지 총기 같은 것들을 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죠. 근데 나름대로 뭔가 총 쏘고 이러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금방 질리더라고. 팔로미. 히트맨 앱솔루션, 블레이드 앤 소서리. 디시트가 포탈보다 나왔어. 저거 빌드 컨스트러보다. 시즈, 갱비스트, 파크라이 5, 폭솔. 레데리는 진짜 나 패드만 아니었어도 정말 즐겁게 했을 건데. 모던 워페어 2. 근데 똘삼 취향 너무 확고해서 큰 기대가 안 되잖아. 어차피 상남자, VR, 밀리터리. 그리고 큰 기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때까지 내가 다 한 거잖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제가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이건 스포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보는 건데 뭐 한번 이제 돌이켜 보자는 그런 의미지. 슈퍼 미트보이, 곤, VR 검투사, 히트맨, 마리오 파티, 하우스 파티가 더 재밌긴 했어. 생각보다. 포트나이트, 미러스 엣지 카탈리스트. 트로피코에 비하면 전 미러스 엣지가 나왔고, 데드 스페이스냐 젤다냐, 제 취향으로 따지자면 데드 스페이스입니다. 젤다가 좀 벌써 탈락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배틀필드 5. 잠깐만, 나 스타크래프트하고 배틀필드 5 사이에서 배틀필드 5를 고른 거였어? 이런. 근데 하긴 뭐 스타크래프트는 뭐 게임 외적으로 재밌었던 거지 뭐. 지금 제가 하는 스타크래프트는 좀 힘들어요. 뭐 초능달님 같은 사람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프로젝트 카스 이건 너무 빡셌어 좀. 저스트 댄스, 디비전, 던그리드. 재미라고 한다면 화이트데이도 재밌었어. 굉장히 웃긴 게임이었습니다. 파블로프가 근데 더 재밌어요 저는. 리사가 더 재밌었음. 타이탄폴 온라인, 그는 없었습니다. 타이탄폴 2. 리그 오브 레전드. 근데 정말로 진짜 게임에서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게 나는 그 롤의 또 참맛이 생각하거든. 정말 이기고 싶은 그 마음. 타이탄폴 2 정말 싱글 플레이 정말 좋았고, 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만큼 그렇게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진 않았어. 마리오 카트 여러 명이서 하면 재밌고, 테라텍 참신한 게임이었어요. 여권 내라우, 라보, 디트로이트 재밌긴 했었어. 오 마이 갓. 드위프트. 듀랑고는 제가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튜토리얼까지 하고 전 접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튜토리얼 안 끝났는데 언제까지 튜토리얼이 나오는 거지? 하면서 접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할 때는 재밌었어. 스타 시티즌. 정말 체험의 소중함 그런 것들 느끼게 해준 게임이었죠. 고스트 리콘. 약간 작전 쓰면서 들어가는 게 재밌었어. 마인크래프트. 포랄 2. 둠. 퀴진 로얄. 홀리 브리치. 슈퍼 핫. 스탠드아웃. 대바대. 아리조나 선샤인. 아, 요 두 개 하면 아리조나 선샤인은 진짜 VR 게임 통틀어서 난 최고 명작이라 생각해. 진짜 VR 게임 혹시 VR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리조나 선샤인 안 해보신 분들이면 진짜 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펄어비스가 CCP 인수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옴. 자, 앙빅이냐 리사냐. 앙빅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게임이었어요. 아, 불가능은 없구나. 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게임적으로 재밌냐고 하면 전 리사가 더 재밌습니다. 전 데드 스페이스. 사실 슈퍼마리오 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서 지긋하게 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딱히 그냥 친구들 왔을 때나 이제 한 번씩 4인용 하면 재밌고 뭐 그런 정도? 비트 세이버. 굉장히 VR에 어울리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히트맨. 근데 저는 이제 그 레이싱 같은 게임들은 딱히 CPU랑 붙는 게 크게 재밌지가 않아. 뭐냐면 특히나 레이싱 같은 게임들은 저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CPU를 이기는 데서 즐거움이 없는 게 뭐냐면 CPU가 그냥 나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야.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CPU는 나를 이길 수 있거든?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봐주고 있어. 그냥 나 그게 좀 싫어. 그냥 그러니까 뭐 다른 게임은 안 그렇겠냐마는 모든 게임들이 이제 CPU를 어렵게 만들면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레이싱 같은 게임들에서는 저는 좀 약간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이겼다고 하는 어떤 그런 쾌감보다는 아, 어차피 제가 봐준 걸 텐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볼 게 있는 다른 싱글 게임들, 뭐 총 쏘는 게임 같은 것도 사실 뭐 AI가 사기면 무조건 헤드샷 때려가지고 죽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짜여진 레벨을 깨는 맛, 뭐 이런 걸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레이싱 같은 거는 그냥 걔들이 그냥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느낌밖에 안 들어 나는. 사람하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다. 아니면 이제 진짜로 그 트랙에서 내 시간 줄이기 뭐 이런 거 같은 거 하면 좋겠는데. 그냥 무조건 저는 PVP를 해야 좋은 것 같아요. 레이싱 게임 같은 거는. 근데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4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배틀로얄 전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싱글 플레이가 없다는 거에서 좀 이건 콜 오브 듀티가 아니다. 내가 아는. 페이퍼 플리즈. 저스트 댄스. 아, 요거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레인보우 식스 시즈, 미러스 엣지 카탈리스트. 아까도 말했듯이 오픈월드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실패한 시도 같아요. 오픈월드로 만든 게.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배틀그라운드, 다크소울. 어려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려준 게임인 것 같아요. 던그리드. 이 약물고 했죠. 디비전, 페이데이. 페이데이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좀 제가 상상한 그런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디비전도 사실 비슷했죠. 비슷했지만 디비전이 게임 퀄리티가 더 높은 것 같아요. 테라텍. 스타 시리즌. 슈퍼 미트보이. 바이오 하자드 2. 포랄 2. 고민된다 이거. 이거는 정말 저는 엄청나게 기대되는 게임이에요. 앞으로 업데이트가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 VR 게임 중에서 어떤 물리적인 효과 같은 것들이 가장 잘 살아있는 게임이었거든. 그러면서 와, 이게 되는구나.
아 이런 거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되게 많은, 그러니까 VR 게임에서 어떤 원하던 그런 조작이 있던 게임이었거든.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정말 모험이 살아있는 게임, 거기다가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작복작거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게임이었어. 그리고 되게 게임이 간단한 표현 방식을 썼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고개 절레절레하는 거랑 끄떡거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떤 캐릭터들의 어떤 캐릭터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캐릭터성을 되게 귀여웠어, 그런 것들이. 디테일함이 있었다고. 리그 오브 레전드. 언더테일에 주겠습니다. 그건도 재밌긴 했지만 언더테일은 정말로 깊이 있는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앞에 팩토리오 해보는 건 어때? 팩토리오도 멀티가 되나요? 더 스탠리 패러블. 스탠리 패러블슨. 아리조나 선샤인. 별로 고민 없는 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퀘이크 챔피언스. 배틀필드 5. 슈퍼핫 VR. 파블로프.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런 느낌이 들어요. 슈퍼핫은 정말 캐주얼하게 즐기면서도 VR의 장점을 다 살린 게임이고, 파블로프는 VR 게임에서 FPS를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험 답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슈퍼핫은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 게임인 것 같고, 파블로프는 약간 혼자 살 수 있는 복잡한 게임에 가까운데, 저는 파블로프가 훨씬 재밌다고 느꼈어요. 다잉라이트, 히트맨. 다잉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항상 좀비 게임에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좀비들을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좀비 같은 영화를 보면서 그 좀비들의 무서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야, 저 좀비들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그냥 찰 수 없나?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좀비들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평화로운 세계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꿈꾸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좀비 게임들 보면 그 좀비들의 떼거리라든지 이제 어떻게 당해도 계속 살아남는 약간 그런 것들만 이제 강조해놓고 좀비들을 제거해서 이렇게 청소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 그게 뭐 게임 구성적으로 좀 재미없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이제 좀비들이 많았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좀비들 찾아다니는 것도 귀찮을 거 아니야. 근데 좀 그래요. 저는 좀비 게임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좀비들을 좀 청소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구역이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개의 구역에서 좀비들을 다 몰아내고, 그거를 이제 몰아내고 나면 이제 정화된 지역에다가 뭐 이렇게 담장 같은 거 세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잉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비를 죽일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좀비들이 널려 있는데 걔들을 왜 죽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제 막 재밌어가지고 막 죽이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뛰어서 그냥 피하고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거밖에 못하는. 뭐 밤에 이제 뭐 볼티젠 이런 게 나온다. 뭐였더라? 볼머식 있잖아요. 그냥 볼레틸. 그냥 귀찮을 뿐이에요. 걔 죽여봤자 또 나올 건데 이 생각밖에 안 드니까 그냥. 하지만 히트맨은 죽이면 죽은 사람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히트맨 좋은 게 뭐냐면, 사실 히트맨 딱 노잼, 내가 만약에 진짜 히트맨 노잼이었으면 어떻게 됐냐면, 내가 거기서 농성하고 있는데 계속 리스폰돼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랬으면 난 진짜 노잼이었을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 병사들 싹 쓸어버리니까 이제 안 나오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됐지. 난 그런 점이 난 너무 좋아요. 오버워치 제가 방송을 하게 만들어준 게임이고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사실 제가 FPS 게임 중에서 거의 탑급으로 오래 한 게임이에요. 배틀그라운드가 그 기록을 깨긴 했지만.
좀비들을 왜 죽여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히트맨 100킬 미션 한다고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죽이는 거 보고 솔직히 이게 사람이 맞는 건가 싶어서 그거는 미안해 죽여야 될 태민이야. 이유가 있었잖아. 의뢰를 받았으니까 처리하는 게 히트맨으로서의 의무 아니야? 의뢰를 받았으면 의뢰를 처리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기 다잉라이트에서 원했던 감정이 뭐냐면 그 좀비들이 바닥에 우글우글하잖아요. 우글우글한 거 다 때려잡은 다음에 그 시체들 싹 쌓아놓은 다음에 그 황량해진 그 마을, 그러니까 정화된 마을을 그 송전탑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깨끗하구먼 이러면서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제 그런 걸 원했는데. 그리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떠나서도 저는 그 한글화 더빙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PS 게임에서 어떤 그 팀 게임이란 성질을 잘 살렸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낮긴 하지만 뭔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비비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추가 시간에 진짜 그 피를 말리는 대결.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모던 워페어의 승. 에이펙스 레전드의 승. 둠의 승리. 파크라이 5의 승리. 아, G프트는 여기서 가야겠군요. 사실 전 G프트 같은 거를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현실의 어떤 나의 행동이 게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실에서 자전거를 타면 그 자전거를 탄 사람이 그 게임 속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앞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어진 개념을 엄청 좋아해요. 어떤 체감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VR 게임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들을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걸 살린 게임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드리프트는 약간 게임적인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게임적인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재밌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라이딩을 함에 있어서 저는 그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도 좀 솔직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건전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겐세이 놓고 막 이렇게 빡빡하면서 이제 좀 속도 느리게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실에서 하는데 그러면 다치잖아. 현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전거 그냥 안전하게 타는 거 하잖아. 근데 게임 속에서는 좀 치고받고 할 수도 있잖아. 옆에 가다가 이제 발차기 그냥 날려가지고 발차기 날리면 이제 지나가다 겐세이 놓아지면 속도 느려지고 막 그런 이제 전장 모드 뭐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사이드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모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에 가다가 누가 하나 따고 지나갔잖아. 따고 지나가면 이 새끼 쫓아간 다음에 쫓아가가지고 옆으로 사이드킥 한번 날려주고 이제 병신하면서 이제 쌩하고 치고 나가는 거지. 그럼 빡쳐가지고 나 또 쫓아오고 막 재밌잖아. 그러면 서로 이제 막 악 받아가지고 막 내가 먼저 이러면서 재밌을 것 같잖아. 드리프트 배틀로얄 모드 추가. 재밌네. 드리프트 배틀로얄. 아 근데 슬림 스트림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프트에 슬림 스트림이 있긴 했어요. 그 뒤에 붙으면 속도 가산점 붙어요. 근데 그 물리적인 충돌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고 있는데 저기 막 저런 거 있잖아. 막 훅 같은 거 걸어가지고 뭐 템전 같은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러니까 직접 굴리는 카트라이더 같은 느낌으로. 히트맨 앱솔루션. 아까 말한 대로 히트맨답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재밌긴 했지만 파블로프의 승입니다. 레지던트 이브 재밌었어요. 레지던트 이블이 더. 리사 너무 우울했다는 거 빼면은 너무 우울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밌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울했으면 기억에 남지도 않고 계속 플레이하지도 않았을 건데 어디까지 우울해지는지 보려고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이제 극한의 우울함이 재미 요소이기도 했고. 하지만 디비전이 더 재밌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자강두천의 형국이네요. 근데 제가 오버워치를 재밌게 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약간은 하기가 무서워요.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하기가 무서워요. 내가 잘하지 못할까봐. 그런 것들이 좀 분명히 있긴 하거든. 근데 오버워치는 딱히 그런 스트레스는 없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데이아 빌리언즈. 그리고 그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그게 없는데 롤은 그 말리기 시작할 때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간 버리는 느낌이 있거든. 아, 이 판 쌌다, 조졌다. 처음에 이제 한 5분 만에 이제 아, 이 판 조졌는데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던지고 싶은데 이제 아, 그래도 하면 이길지도 몰라라는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게임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겼을 때 이제 기쁨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게임을 쉽게 켜기가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자, They are Billions, 데드 스페이스. 아, 데드 스페이스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혁신적인 UI에다가 그리고 그 겁을 모르는 정말 멋진 게임이긴 했지만 대합이르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네요. 에이펙스 레전드냐 비트세이버냐. 비트세이버 재밌습니다. 재밌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리듬 게임도 잘 못하고 살도 쪄가지고 와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즐길 수가 없어. 뭔가 즐기고 싶은데 즐기기도 전에 내 몸이 먼저 뻗어버려. 다크 소울이냐 레인보우 식스 시즈냐. 저는 어떻게 보면 피지컬 게임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크 소울 같은 게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 칼이 얼마나 잘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실력이 전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지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칼이 선딜이 어느 정도고 이게 이제 리치가 어느 정도라서 얼마나 굴러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쪽, 그러니까 게임 센스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크 소울은. 근데 이제 시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는 그 대립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상대의 대가리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느냐, 이 싸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는 약간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저런 느낌이에요. 그 황야의 무법자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이렇게 막 있다가 만났을 때 빵 뽑아서 쏠 때 누가 빨리 총을 뽑아서 쏘느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초반에 이제 뭐 그 준비 기간 뭐 이런 동안 전략 같은 걸 세우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1대1로만 거의 1대1 상황에서 누가 빨리 총을 뽑아서 쏘느냐, 막 이제 이런 정도의 피지컬 싸움이 계속 진행되니까 저는 레인보우 식스가 더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크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려운 게임들을 저한테 이제 깨우쳐준 그런 거긴 한데 그런 파악한 재미가 있었긴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원초적인. 저거 레식 트롤짜리 너 아직도 애즈 까는 예거 특능 키고 있는 펄스 밴딧 권총 성광 연막도 안 깔고 혼자 들어가는 블리츠 팀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깔라고 지금. 레식 절반편이다 리. 트로시엘 지금 준비 기간 동안 다 안 깔아놓고 지금 이제 깔고 있어. 지금 이미 다 알고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펄스 지금 보고 있고. 둠 언더테일. 그 둠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되는가를 깨우치고 나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짜 막 뚝배기 뚝뚝뚝 빡빡빡빡 까면서 이제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하면 약간 원티드 같은 그런 게임처럼 막 총 쐈다가 총 바꾸고 빵 쏘고 또 바꾼 다음에 막 뚝배기 까고 총알 없으면 뚝배기 깐 다음에 총알 다시 충전해가지고 또 들어서 까고 막 그런 식의 어떤 정신없는 액션 그런 거 있어서 정말로 쾌감을 충족시켜주는 게임이긴 했지만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파크라이 5 퀘이크 챔피언스 이 두 가지라면 저는 파크라이 5를 더 열심히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데바데 마인크래프트 데바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인마를 못 해봐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큐가 안 잡혀가지고. 근데 그 도망 다니고 약간 정말 진짜 어렸을 때 하던 숨바꼭질 같은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이제 막 숨었다가 도망갈 때도 이제 진짜 한 요만큼 그 긴장감 한 진짜 요만큼 차이를 두고 탈출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느낌. 내가 만약에 살인자하면 약간 진짜 그 왕따 시뮬레이터 될 것 같긴 해요. 그 캐릭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숨었는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 숨었는데 만났어? 친구들이 다 직감. 술래일 경우에 이제 애들 잡으려고 했는데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있고 나는 이제 없는 애들 찾아서 다니는 거. 근데 저는 좀 히트맨이 조금 더 폭력성을 더 강조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뚝배기 막 날아가고. 아리조나 선샤인 포탈 2. 근데 아리조나 선샤인은 어디까지나 이제 VR에 있어서 최고의 상품인 거지 게임적으로는 저는 포탈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VR 치고 선전했다는 느낌이에요. 사실 근데 아리조나 선샤인 정도의 게임은 그냥 게임에서는 차고 넘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포탈 2를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테라테크가 모던 오페어 2에 비비기는 힘들겠죠? 멀티플레이가 진짜 인상적인 게임이었어요. 뭐 싱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멀티플레이에서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물론 이제 크래쉬는 정말 짜증나긴 했지만 그 멀티플레이에서 그 엄청난 머신으로 다 찌개버리는 그 끔찍함. 모던 오페어 2 페이퍼 플리즈. 간단한 게임인 것 같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뭔가 저런 게 있었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막 그냥 퍼즐 게임이구나 하면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있네? 뭔가 또 있네? 하면서 계속 어떤 그 세계에 대한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가 더 재밌었어요. 비교하자면. 저 댄스 춤추는 게임입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스타 시티즌 배틀필드 5. 스타 시티즌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게임이죠. 나오지도 않은 게임이었지만 굉장히 그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 엄청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뭔가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굉장히 환상적인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틀필드 게임 외적으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죠. 게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을 너무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안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자, 16강. 자, 파크라이 5. 자, 파크라이 5가 저는 저에게 정말로 맞는 게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해도 뭔가 되는 느낌. 그리고 진짜로 저런 느낌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다잉 라이트에 파크라이 5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전 파크라이 5에서 그 구역들을 하나씩 소탕해 나가면서 바꾸는 느낌들,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지역 제압 같은 것들. 그게 이제 좀비에 이렇게 해당된다면 5만원대만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제 좀비들을 몰살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거지. 그 다잉라이트 생각해보세요. 지역 제압하기 위해서 그 좀비들을 일부러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장치들. 그러니까 다잉라이트 그런 장치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트랩 같은 거 깔고 하는 거. 전혀 게임하면서 이거 왜 신경 써야 되지? 저는 한 번도 그걸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해봤자 어차피 뭐 좀비들 다 처리도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이제 약간은 바리케이트 있는 데다가 그런 것들로 좀비들 유인한 다음에 다 뚝배기 깨가지고 거기 있는 좀비들 싹 소탕해버리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좋긴 했지만 그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스토리텔링들, 그런 것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올리유 할 때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도. 저는 근데 데드라이징 같은 경우가 정말로 의미 없이 많기만 한 좀비 게임의 표본이라 생각해요. 도센트 탈락시킬 것을 먼저 설명한다. 탈락시킬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제 설명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자, 슈퍼 미트보이. 저는 제가 이런 게임에 재미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개 짜증나는 게임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 스테이지를 잘 짜놔가지고 이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극도의 그 세디스틱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만든 새끼는 진짜로 악마다, 악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레벨 디자인을 하려면 본인이 진짜로 열심히 플레이를 하면서 그걸 빡빡하게 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틈이 있는 것 같으면 한 칸 더 내려가지고 요까지, 한 칸 더 내려 요까지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짜야지 그런 종류의 악랄한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걸 대충 만들면 그냥 이렇게 해도 깨지고 저렇게 해도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슈퍼 미트보이 같은 그런 게임성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로 게임은 뭐냐면 제작자와 그 플레이어 간의 싸움이에요. 만약 싱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멀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밖에 있는 상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싱글 게임은 그 게임 제작자와 플레이하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더 공평한가.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 제작자가 고심해서 만든 만큼 유저들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고려들,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악마적으로 작용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걸 하면서도 그러니까 앙빗 같은 게임은 좀 대충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랜덤으로 생기니까 이거 그냥 막 진짜 될 대로 되라, 어느 판 한 판 잘 걸리면 잘 깨지는 판에서 깨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랜덤성이 있었지만, 슈퍼 미트보이는 정말로 노력해서 만든 티들이 엄청나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어서 도전함에 있어서 제 노력이 그렇게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걸 만든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아무것도, 만약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어떤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한쪽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근데 나 혼자서 막 지는 거야. 그럼 재미없겠죠. 근데 상대도 막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나도 엄청 노력해서 뚫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저는 더 스탠리 패러블이 치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무슨 행동을 할 거라는 것들 같은 것들을 거의 다 예측해놨기 때문에. 모던 오페어 대 포탈 2. 전 사실 그 모던 오페어 2에서 우리가 전쟁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밀 첩보 작전에다가 대규모 전투, 뭐 이런 그러니까 전쟁 게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모든 전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준 그런 전쟁 게임의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해요.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그 싱글 플레이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보통 FPS 게임에서 느끼기 힘든 캐릭터성. 사실 저는 그 소프 얼굴 봤을 때 좀 적응이 안 되긴 했어요. 내 마음속의 소프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저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FPS 게임에서 맞아요. 캐릭터가 기억에 남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보통은 이제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이 거의 없거든요. FPS 하면서. 하지만 포탈2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 정적인 느낌 와중에서 어떤 그 캐릭터들의 매력 그 자체들이 계속 발산되고 단순히 어떤 퍼즐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퍼즐에 관련된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런 것들이 게임 내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던져지는 것들 그런 수수께끼들. 그러니까 사실 포탈 하고 있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와, 뭔가 진짜로 이런 무시무시한 실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이 있었을까? 진짜 뭔가 버려진 폐허 같은 데서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느낌들. 그런 쓸쓸함 같은 것들 느껴지고 그 쓸쓸함에서 어떤 공포감마저도 이렇게 버려진 시설, 그 버려진 시설이 혼자서 미쳐서 돌아가고 있고 그 속에 갇혀있는 나, 약간 이런 식의 정말 고민이 되네요. 하지만 모던 오페어로 선택하겠습니다. They are billions. 마인크래프트. 이거 힘드네. 좀 힘드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뭐라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뭔가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게임을 하면서 어떤 목적성에다 굉장히 많은 의의를 두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다잉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 좀비를 죽여서 뭐해? 아무 소용 없는데 그러니까 난 다잉라이트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다잉라이트에서 좀비들을 무기로 죽일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쓸데없이 무기 내구도 줄어드네?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 와, 내가 좀비를 죽였다 이게 아니고 좀비 죽여서 재밌는 게 아니고 씨발 무기 내구도 줄어들고 있네? 약간 이 생각밖에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마인크래프트 딱히 내가 뭔가를 얻지 않아도 그냥 뭐 땅 파고 있으면 그 세상 자체가 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긴 한데 내가 그 땅을 팜으로써 그 세상이 계속 변하고 그 변한 세상은 영구적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저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땅 파다가 나주구를 발견했을 때 또 나주구로 연결되네? 또 나주구로 연결되네? 그런 것들이 내가 그 세상에 준 그런 효과들이 영구히 남아있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재밌거든. 뭐냐면 내가 해놓은 행동들도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어떤 역사처럼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뭘 하고 있던 간에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라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죠. 내가 한 행동이 딱히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게 어떻게 발견되는 거지. 마치 저런 거죠. 우리들이 이제 역사적 사료 같은 것들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런 거 있잖아요. 패총 같은 것들. 일어나서 홀로 게임하며 돈에끼리 놀면서 키운 대합일 실력과 현안 끝에 깼던 똘삼의 그 500% 고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조개 까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려놓은 거잖아. 쓰레기 버려놔가지고 그게 이제 그대로 화석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런 패총 같은 것들 그런 것처럼 뭔가 했던 행위들이 남아가지고 그 세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저런 것들 있잖아요. 막 누가 이제 밭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것들, 뭐 농장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거 대체 뭐 한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올리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파이브.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그래픽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나게 깊은 게임성. 이 괜히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아빌만큼 저를 울게 만든 게임은 없었어요. 배틀그라운드. 전 정말 충격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몇 없어요. 스타시티즌은 뭐 지금 잠깐 체험해본 바로는 정말 멋진 게임이라고 멋진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멋지지 않아요. 아직은 멋지지 않아요. 그냥 참고 봐주기 때문에 얼마나 멋질지 이제 예상이 되는 것뿐이지. 으썸한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으썸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 으썸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언더테일이냐 오버워치냐. 와, 언더테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어렸을 때 어떤 가지고 있었던 동심, 그런 부분들을 아직 근데 저한테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살살 긁어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어떤 동심과 크게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동심 아직 저한테 살아있는 그런 동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살살 긁어주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되게 그러면서 게임을 한 내도록 계속 아련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도 굉장히 좋고 어쨌든 게임이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면서도 계속 추억 같은 느낌이었어. 그 게임 표현 방식에서 뭐 표현 방식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캐릭터 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계속 추억이 되는 그런 게임. 아련 그딴 건 음악이 살인마선에서 다 정리된다. 하지만 오버워치가 더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디비전이냐 레지던트 이블 2냐. 근데 저 레지던트 이블 2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16강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네. 128강에서. 자, 디비전. 근데 전 디비전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은 많이 약하지 않았나. 일단 뭐 TPS 장르에서의 어떤 슈터 게임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저한테는 부족했고요. 일단 그냥 TPS 디아블로라는 그런 평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은 딱 그 느낌이었어요. 뭐 템 맞추고 하는 게 나중에 재미 붙기 시작하니까 그럭저럭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뭐 그래픽이라든지 나쁜 게임은 아니었지만 하면서 계속 불만이 계속 생기더라고. 결국은 나는 그렇거든. 뭔가 내 실력을 항상 뭔가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내가 게임하면서. 근데 이게 결국은 템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좀 확 정이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단 말이지. 뭐 내가 실력이 좋건 안 좋건을 떠나서 뭔가 이제 내가 게임하면서 계속 어떤 실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사실. 내 게임 취향이. 근데 결국은 어떤 그 숫자 가지고 노름하는 거, 운빨로 파밍한 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강했을 때 재미있긴 합니다. 재미있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냥 뭔가 내 실력 가지고 꼬라박게 하는 게임들, 특히나 이제 다크소울 같은 게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크소울도 분명히 이제 뭐 무기빨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 패턴을 얼마나 파괴하는가가 결국은 깨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근데 디비전은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무기 레벨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봤자 결국은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무기 맞춰보면 너무 쉽게 끝나고 약간 그런 감이 있었어요, 저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잘 조준하고 얼마나 잘 쏘는지가 크게 게임에 영향을 안 끼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더 깊은 곳까지 가면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이 적었어요, 굉장히. 특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디비전에서 헤드샷 데미지만 한 3배, 4배로 들어갔어도 충분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내가 헤드샷 맞추는 실력 때문에 더 빨리 잡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이제 머리 맞춰봤자 조금밖에 더 안 들어가니까 딱히 이제 쾌감도 적고 그런 느낌.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불합리한 시스템. 그 총알은 적은데 그 총알을 써봤자 저 좀비도 안 죽고 그 좀비한테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냥 이제 좀비 있는데 무기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무조건 물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 너무 싫었어요. 그 뭔가 스킬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비 근처에 가면 무조건 컷신으로 바뀌면서 물어 뜯어대니까 뭐 QT라도 집어넣던가 이제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게임을 하면서 불편했는데요 저는. 약간은 그래서 자강두천의 형국인 것 같아요.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류의 게임인데 그 불편한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느낌이 그 게임 그 플레이 경험을 많이 망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어쨌든 레지던트 이블 쪽에 점수를 더 주겠습니다. 오히려 뭐 퍼즐 같은 것들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푸는 재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이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파블로프 정말 재미있는 VR 슈터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VR 슈팅 게임 치고 재밌다는 겁니다. 자 8강 자 레지던트 이블 잘 가시고 시즈냐 배틀그라운드냐. 자 이거는 제가 선택할 때 돌3 역대 게임 풀탐 타프 500 590시간, 대아빌 324시간, 시즈 217시간, 마크 152시간, 아펙스 레전드 49시간. 이거는 이제 판단이 약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배틀그라운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이제 와서는 저한테 있어서 배틀그라운드는 재미보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은 게임입니다. 들어가서 또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지? 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하면. 뭔가 이제 잡아서 1등 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고 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지? 약간 요 생각이 지금 너무 뇌리에 깊이 박혀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켜는 것조차도 무서워요 지금. 그냥 템 한참 모으다가 그러다가 아무 의미 없이 길 가다가 길바닥에서 개처럼 죽겠구나. 지금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배틀그라운드는. 스탠리 패러블 오버워치를 제가 안 하게 된 거를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저런 거였습니다. FPS 게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쏴도 안 죽는 느낌. 뭔가 내가 쏴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데 안 죽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두두두 맞췄는데 살아있고 우두두두 맞췄는데 살아있고 그러면 이제 태어나가지고 나는 잘 죽는데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 이제 이거는 FPS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 오버워치 하면서 제일 고르고 싶은 캐릭터가 그냥 솔저거든요. 솔저 가지고 그냥 두두두두두 갈기면서 뀨뀨 쏘는 게 좋은데 솔저로는 그 무엇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 내 실력으로는 솔저로 아무리 막 갈겨봤자 안 죽어 이상하게. 그냥 뭔가 근데 배그는 진짜 1등 하기 전까지 제일 재밌었어. 1등 하기 전까지가 제일 재밌었고. 할미 없이 혼자서 잘해야 해 한 표를 주고 싶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오버워치가 재밌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진짜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제가 방송하기도 전이었는데 오랜만에 시금 전패하고 해본 게임이었거든. 스탠리 패러블은 뭐 잘 짜놓긴 했지만 한번 신기하고 많은 게임인 것 같아. 에이펙스 레전드냐 데이아 빌리언즈냐. 자, 저는 에이펙스 레전드 아직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게임이라 생각해요. 데이아 빌리언즈 싱글 모드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원래부터 싱글 모드가 원래부터 싱글이었지만 그 시나리오 모드. 진짜 동감합니다. 메타고 착화에 질리고 정치질에 질리다가 그래 시즈의 장점은 저거라 생각해요. 쏘면 죽는다. 확실히 적이 죽으니까. 쏘면 죽는다. 딱지 뗐으니 떡상 가자. 아니 근데 오버워치 하려면 진짜 집요하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다다다 바다다다다 두두두 후두두두두두. 자 에이펙스 레전드 제가 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많이 싸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사실 이 배틀로얄 게임이라면 다른 FPS 게임보다 전투가 약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돌아다니고 파밍하는 시간이 길고 그 파밍을 통해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배틀로얄 게임 패러다임을 많이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FPS 게임보다 훨씬 더 전투를 많이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더 다양한 상대와 더 많은,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겼을 때의 쾌감도 훨씬 크죠. 왜냐면 상대를 영구적으로 제외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배틀필드 같은 게임 어차피 죽여봤자 리스폰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에펙스 같은 경우에는 배틀로얄 같은 게임은 그 킬이 짜릿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인 애는 이 서버에서 나가리가 나버린 거야. 다시 돌아오지 않아. 걔는 부들부들하면서 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죽였을 때의 쾌감이 2배, 3배로 다가오는 거지. 이제 비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있겠지만 돌아오기 힘들지 보통은. 그리고 이제 비컨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어서 좋은 거지. 당연히 이제 그 에이펙스에서 죽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비컨으로 살아난다고 해도 이제 맨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걔는 나가리 난 거예요. 그냥 그 인간 디코일 뿐이야. 뱀뱀부야 그냥 걔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죽이는 느낌, 그게 정말로 극대화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도 크게 스트레스 없어. 또 돌리면 되지. 한 게임 끝나는데 길면 25분, 짧으면 20분, 18분 내에 끝나는 게임 봤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면 다 죽이면 돼. 뭐 싸움이야? 가서 죽이자. 싸움이야? 가서 죽이자. 졌어? 뭐 다음 게임 하자 하고 계속 갈 수 있는 게임이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게 완전히 운빨은 아니야. 배그는 진짜 나는 운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도망칠 수도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총수 손이긴 하지만. 반면 데아빌은 제가 이미 8% 깼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데아빌은 지금 켰을 때 뭔가 재밌겠다라고 느끼려면 새로운 도전 목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높아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높아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50일 같은 경우에 너무 막 만든 느낌이 심해. 좀 50일은 솔직히 깨라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 같은 경우에 뭔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50일은 좀 뭔가 너무 갑자기 확 그 난이도가 올라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가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인 에이펙스 레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모던 오페어 2 레인보우 식스 시즈. 저는 근데 사실 멀티플레이어 게임보다는 싱글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FPS 게임은 무조건 멀티 쪽이 재밌긴 하지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싱글 플레이어에 좀 밀도가 높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모던 2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멀티플레이어에서 스펙옵스라는 모드, 다 그 싱글도 괜찮았지만 그 스펙옵스라는 그 모드가 정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게임 한 개 분량의 어떤 그런 정도의 볼륨이 있는 컨텐츠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스펙옵스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사실 멀티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제 시즌만큼 짜임새 있지는 않고 너무 그 무기별 밸런스가 좀 실망이라 가지고 그 유탄 발사기 스팸 같은 거 하는 거 개 짜증나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유탄 발사 계속 쏘니까. 모던 오페어는 자동 매너와 같이 스펙옵스 했었습니다. 그 모던 그 자체를 한 적은 없고요. 하지만 저는 게임적으로 봤을 때 자, 결정하려면 어떤 게임이 저한테 더 충격을 줬는가, 그걸 봤을 때 모던 오페어만큼의 충격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모던 오페어는 저는 그때 당시 게임 나왔을 당시에는 혁명이었어요. 진짜로. 그 모던 오페어 1도 그랬지만 2는 그 1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냐 오버워치냐. 사실 오버워치 같은 게임 지금 에이펙스를 생각하면 전 에이펙스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금 전혀 없어요. 솔직히 에이펙스는 계속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게임하면서 뭐 아쉽거나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게임하면서 뭔가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오버워치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 내가 오버워치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에이펙스도 지금 하고 계속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팀원들끼리 이제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고 랜덤 스코어 돌리고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거는 자명한 일이에요. 아직 에이펙스를 그렇게 많이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일이지만 밸런싱되고 캐릭터 늘면 옵치처럼 될까 무섭다. 그렇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안 된 게임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안 됐을 때 이제 즐겨야죠. 그리고 저는 에이펙스 공짜 게임이에요. 돈 한 푼 안 내고 이 정도 재미를 받는다고? 말도 안 되지. 자, 결승전 모던 워페어나 에이펙스 레전드냐. 약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던 2 개발자랑 에펙 개발자랑 똑같네. 그러네요. 이거 만들다가 삐지는 나가가지고 이거 만들었잖아. 갓캠 메이커 돼버렸네. 근데 저런 것 같아요. 저는 에이펙스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점, 그러니까 모던 워페어도 그랬어요, 사실. 이제 뭔가 FPS 싱글 연출 같은 거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랬을 때 모던 워페어에서 그런 어떤 상식들을 다 깼거든. 어떻게 보면 이미 뭐 메달 오브 아너, 콜 오브 듀티 1, 2, 3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제 뭐 더 없다. 그리고 모던 워페어 1이 나온 그 시점 뒤로도 이제 뭐 더 할 게 있나? 없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틀로얄 게임 나오면서 사실 배틀로얄 장르 게임이 만들기 어려운 장르가 아니에요. 잘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우후죽순 나왔잖아. 순식간에 나왔어요. 사실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타이탄폴2 리소스를 엄청나게 재활용도 많이 했고 그것들을 그냥 끼워 맞춰.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랬어요. 그냥 타이탄폴2 이 망하기 전에 그냥 기어내서 대충 만든 그런 그냥 배틀로얄 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존에 있던 어떤 배틀로얄 게임들의 단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로 혁신적으로 저는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오는 FPS 게임들 배틀로얄이 다 그랬잖아. 막 우후죽순 나왔잖아. 뭐 약반 개념 뭐 포트나이트는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포트나이트에서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포트나이트 이상으로는 없겠구나. 스케일도 줄이고 전투도 빠르게 만들고 거기다 건축까지 집어넣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여러 판들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포트나이트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상으로 더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컨셉이 뭐 무협 배그에다가 뭐 부서지는 배그 뭐 판타지 배그 뭐 별의별 거 다 했었잖아. 근데 싹 다 별로였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달랐지. 그냥 좀 다른 거였지만. 근데 이제 타이탄폴이 딱히 성공 못하고 제작진들이 배그랑 포나 엄청 하긴 한데 에펙스에 반영된 변화점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나왔던 것들 어떻게 보면 능력을 쓴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구난방이 되거나 완전히 밸런스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게 활용도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엄청 잘 추려가지고 쓸모있게 만들고 누구든지 이것들을 보면 이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높게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성도 엄청 보이고요. 새로운 챔피언 나왔을 때 새로운 챔피언이 아니고 새로운 레전드 나왔을 때 어떨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새로운 그 영웅 나왔을 때 저런 생각 들거든요. 이 새끼들 이거 올라서 똥이나 싸겠네 이 생각인데 에이펙스는 어차피 뭐 조합 같은 것들 강제되지도 않아. 뭐 라이프라인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하지. 근데 그게 강제는 아니야. 라이프라인 오히려 고르고 싶어서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조합 같은 것들이 굳이 강요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신캐 나오면 저는 오버워치 신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CG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조합 깨져가지고 이거 싱크해보려는 애들 때문에 게임 개판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에이펙스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내가 뭐 픽 못해가지고 아 씨발 내가 해볼라 했는데 남이 픽했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지. 에이펙스 하면서 뭐 조합이 개판이네 조합이 별로네 이런 생각 안 든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좋은 캐릭터를 못 골랐네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딱히 방갈로르가 지금 근데 사기적으로 좋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 한 명만 딱 고르라 하면 저는 무조건 방갈로르 고를 겁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갔으면 실패할 요소 투성이거든. 배틀로얄 게임에 무조건 3인 큐를 강제하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이 아니고 느린 TTK라고 해. TTK라고 하나? 아무튼 굉장히 느리게 죽잖아요. 총도 많이 맞아 죽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엄청 재밌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3인 큐가 아니고 혼자 했으면 진짜로 그 고춧가루 잔치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혁신적인 핑 시스템 때문에 그 3인 큐를 강제하더라도 적어도 조금씩 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3인 큐를 강제하는 대신에 그 3인 큐들이 플레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뭐 맵 같은 것들 더 추가되는 게 좀 빨리 좀 추가돼야 될 것 같고 레전드가 하나 또 빨리 새로 좀 나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벌써부터 약간 게임의 어떤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지금 목표라고 있거든요. 1등 하는 것보다 1등 뒤에 있는 것들 뭐 2000딜 망치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캐릭터마다 이제 달아주고 싶고 그런 목표의식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좀 이제 어제 치킨군하고 해보니까 또 새로운 재미가 진짜 있더라고. 메타 같은 거 없는 메이플 그래서 스토리 약간 뭐 자동맨, 난도질 뭐 당하시는 있네. 치킨군, 얘도 아니네. 호구세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스쿼드 짜가지고 전부 그 살인커 분대 해서 무조건 총소리하면 무조건 싸우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긴 해. 자 그래서 최신 게임인 에이펙스 레전드가 똘똘똘이 게임 월드컵 우승이 되겠습니다. 랭킹 보기 마이갓 배틀그라운드 에이펙스 레전드가 4위.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 재밌게 본 기억에 남은 게임들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건 되게 자료로서 좋네. 람보는 왜 있냐? 뒤질라고. 꼴등은 뭘까요? 거친 글로리 꼴등이었어? 짝짝짝. 꼴등이 거친 글로리가 약간은 인상이 깊게 박히지 않았나 보네. 난 되게 재밌게 했는데. 내가 재밌게 해서 인상이 안 남았다고. 미안합니다.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